원구성 합의가 이루어질 때만 되면 자리 싸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재식 의원님께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뉴스 시작합니다. 지방선거를 치른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4년의 지방의원 임기 중 절반이 지났고 이제 시군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건데요. 요즘 이 원구성을 두고 지방의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삭발식에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오늘은 이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경기 지역 지방의회 상황을 백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수원시청 본관 앞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유준숙 의원이 삭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수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제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릴레이 삭발식을 감행한 겁니다. 민주당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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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는 총 10개. 민주당과 진보당이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의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광명시 의회 앞 기자회견을 앞두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안 나?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들어가 빨리. 우리 얘기. 몸싸움을 벌인 시의원들은 안성환, 정영식 그리고 이지석 의원입니다. 당시에는 같은 민주당 소속이던 의원들이 서로 몸싸움을 벌인 이유는 의장 자리 때문입니다. 이지석 의원이 시의장 출마하는 것을 지역 국회의원이 막고 있다며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은 겁니다. 무소불위에 둔갑한 초보 정치인이 광명을 지역에 나타난 뒤 그동안의 신의와 공정성을 무시한 채 아나무인적인 태도로 서슴없이 광명시 의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치분권이 훼손되는 참담함을 실감했습니다. 결국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무소속 시의장으로 당선됐고 원내 소수당이던 국민의힘은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른바 감투 싸움이 벌어진 의회는 이곳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서 자리 싸움으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회는 총 11곳. 3곳 중 1곳은 감투 싸움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 한쪽 당이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을 독식하거나 이를 막겠다며 의사 일정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안성이나 오산시 의회 등 그나마 원구성이 마무리된 곳 중에서도 계속된 당내 분란 등으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 살림을 챙겨야 할 지방의회가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다툼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찬혜입니다. 네, 의장 자리 때문에 항의와 몸싸움, 탈당까지. 문제는 이 싸움 때문에 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건데요. 도대체 의장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토록 욕심을 내고 있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일선에서 물러난 전직 지방 의원들을 만나서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네. 사실 뉴스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의회 의장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래 보신 것처럼 뭐 말싸움에 삭발식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지방의회의 대표잖아요, 의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 혜택부터가 평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남다릅니다. 네. 평의원은 이제 매달 수당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요. 의장은 이 의정비는 당연히 받는 거고 거기에 매달 수백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받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의장의 업무 추진비는 월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의회 의장은 매달 업무 추진비로 3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은 별도로 마련된 의장실에서 비서진의 보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전용 차량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그 지원을 받습니다.
이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선출직들은 이 금전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일반 평의원들은 자기 돈을 쓰는 것도 안 되지만 활동하는 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 의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비가 또 보장되니까 그런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같은 의원과 의장의 차이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의장을 하겠다는 욕심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전직 부의장의 이제 인터뷰를 짤막하게 들어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과 혜택이 비교할 수 없음 많고, 근데 제 생각에는 단순히 활동비가 늘어난다고, 뭐 차량이 있고, 뭐 보좌진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려고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이 의장은 뭐 받는 어떤 그 혜택들도 있지만 네. 의장이 되면 가장 좋은 거는요. 이 지역 사회에 나를 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지역에서 의장의 의전 서열은 2위거든요. 2위. 예. 2위면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다. 거기에 의장이 참석을 했다면 1위가 이제 시장과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다음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축사를 이제 할 수 네. 있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3위가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보다도 의장이 먼저 올라가서 축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평의원들은 뭐 행사 다 참석하시죠. 많은 행사에 참석을 해도 마이크를 한번 잡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의장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다음 스텝을 생각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본인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그 의장이라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또 담아내는 데 굉장히 용이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혜택도 있고 본인 홍보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2년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의장을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걸로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갈등의 양상을 보면요,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정당과 정당 간의 다툼이 아주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정당 입장에서도 의장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에서 의장이 나왔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당 사람, 자기 당 사람이 의장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공식 석상에 나가가지고 이제 본인 홍보도 하시겠지만 우리 당이 이거 했습니다. 이런 홍보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이 의장을 배출한 당은 이제 앞으로 있을 뭐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서 뭐 얼마나 큰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리한 어떤 위치를 선점한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 의장 자리를 둘러싼 정당 간의 갈등은 이 과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직 수원시의회 의장의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시장 다음에 의장이 축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지역에 국회의원 누구 왔습니다 하고 국회의원 칭찬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의장이 축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당에서는 자기가 갖고 해야 되지 않냐. 의장을 서로 간에. 왜? 그래야 자기 또 선거에 유리하니까. 국회의원 선거 유리하니까. 그런 뜻에서도 의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네.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요. 요즘 공직사회에서는 이 지방의회 의장이 시장이나 도지사급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 최근에 이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그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는 직원 500명의 인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500명이면은 제가 인사 알기로는 권한이 굉장히 크네요. 네, 중견 예. 기업의 한 대표 정도는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방 분권이 최근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과 동시에 의회의 권한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나 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는 이 의장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직사회에서 보기에는 뭐 의장이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급이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뭐 남다른 혜택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권한, 인사권까지 여러 가지 그런 권한들이 너무 의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싸움까지 벌여가면서 의장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는 지역 주민들은 마음이 너무 씁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영상 보시고 잠시 후에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무엇보다도 처리해야 할 민생 예산과 지역 수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의원들의 감투 싸움 속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 현안들을 조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며 열흘 넘게 파행을 벌이고 있는 시흥시의회. 당장 7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2차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흥시의 2차 추경 예산안은 1,500억 원 규모로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된 복지 예산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추경이 진행이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복지비도 시민들한테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이번에 태워서 올라가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추경이 늦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데서 부족분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시흥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 중인 매화역과 장곡역 등 사회 기반 시설 조성 사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1,056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이달 중 다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8월 22일까지 제출을 하려면 7월 중에 의회 동의를 받고 그 동의받은 내용을 포함해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이 행안부로 가야 되는 거죠. 이달 예정돼 있었던 의회 사무국 직원 34명의 정기 인사도 미뤄진 상태입니다. 의회 인사는 의장 권한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파행을 빚으며 후반기 의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시흥시가 유치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후속 사업으로 서울대, 인천시 등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협약서도 체결해야 하는 등 당장 직면한 현안이 멈춰섰습니다. 수원시도 의회의 자리 싸움으로 시정 운영의 공백이 우려됩니다. 진보 진영이 후반기 원구성을 독식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측이 의장 불신임을 내고 상임위 출석 거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인 2개 상임위는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임위 개최가 어려울 경우 민생 관련 현안 등 시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원구성 파행으로 시정에도 줄줄이 악영향이 우려되면서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의원들 싸움 때문에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멈춰 있는 실정입니다.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그런데 요즘 지방의회에선 이런 감투 싸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볼성 사나운 구태까지 보이며 자질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자리 싸움에 눈먼 지방의회, 곳곳에서 볼성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당 폭행 논란에 휩싸인 안양시 의회는 한 시의원이 의원실 배정 문제로 폭언을 하고 집기를 부수는 난동을 부리다 동료 의원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화성시 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장 선출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쇠사슬로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본회의장을 봉쇄하는 일도 벌어졌죠. 또 한편 용인시 의회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명품백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방의회의 난맥상입니다. 감투 싸움에 몸싸움, 비리 의혹까지 일고 있는 지방의회의 현 주소.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낯부끄러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들의 행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진짜 옛날에 막걸리 먹고 잔치집에도 어떤 행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식상하죠. 뭐 유권자들이 좀 각성을 해가지고 좀 무언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정말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지도 사실 정말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게 광고지 같은 그런 거를 사실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 공약 같은 거를 내서도 뿌리잖아요. 사실 그걸 봐도 솔직히 믿음도 안 가고.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지. 저 같은 대학생들도 이제 시의원 그런 걸 뽑을 때 좀 세세히 한번 찾아보면서 신중하게 뽑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는 않습니다.
행정부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누가 감시할까요? 국회의원들과 달리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감시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되긴 했지만 의원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어려운 데다 의회가 인사나 복무관리, 징계에 대한 권한까지 갖고 있다 보니 정작 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때문에 도덕성과 전문성 등 지방의회 의원이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리특위가 그렇게 쉽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남는 방법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호 간의 견제와 감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어떤 시민과 언론단체의 견제와 감시, 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의무를 3가지 키워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품위, 그리고 성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의정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의회들이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시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 지방의회들의 천태만상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의장으로 당선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당선을 위해 당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기만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재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보통 의장 선출 과정을 보면 좀 다수당에서 나오기가 마련인데 이번에는 무소속 의원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수원시 의회 양상이 좀 복잡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수원시 의회 같은 경우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르기 전에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8석, 그리고 진보당 1석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진보 진영이 1석 더 많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3자리를 갖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자리를 갖기로 이 당 간의 합의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네, 협의를 한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났는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3선 의원인 김정열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제 의장이 되고 싶었던 6선인 이재식 의원이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해서 탈당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재식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은 18석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1석이 줄었죠. 네. 17석이 되는 거고 진보당 1석, 그리고 무소속이 이제 1석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수원시 의회의 다수당이 국민의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인데 그럼 우리가 의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전에 했던 합의를 이제 파기를 하고 네. 의장 후보를 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수당인데다가 이재식 의원이 민주당 탈당을 했기 때문에 또 한 표가 우리한테 오겠지. 그러면 19표가 돼서 우리가 과반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고요. 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이 한 번 더 마지막에 변화가 돼요. 어떻게 바뀌죠? 이재식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이재식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낸 후보와 무소속 이재식 후보가 네. 의장 선거에서 맞붙게 됐고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국민의힘은 18석이고 그리고 민주당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 해서 19석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재식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략하고 좀 뒤통수 맞는 행위를 서로에게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탈당해서까지 의장을 하겠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 지방 의원도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주민들은 후보의 뭐 어떤 자질이나 공약 물론 받겠지만 이 후보가 어느 정당 소속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의장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지한 그 정당을 탈당을 하고 뭐 의장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과연 이 과정 속에 이 지지해준 주민들의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없었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의장이 되기 위해서 이 주민들의 지지를 그냥 너무 쉽게 져버리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취재하는 내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 그래도 광명시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당 간의 의석 차이가 한 석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수당에서 한 명이 탈당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 지지할까? 이렇게 이제 눈치 보다가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쪽을 만나면은 의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게 아닌가 이번 그 의장 선거가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 의석수가 거의 동일한 의회도 많고 하면서 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방 의원을 생각하면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꾼이라는 역할과 임무가 더 막중한데 그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 오직 본인을 위해서만 의장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방의회 구성 때마다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는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전부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방의회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만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거를 나가려면 또 정당 공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당의 눈치를 보고 당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됐다면 이제 뭐 의장을 뽑을 때도 뭐 당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당의 이익 생각할 거 없고 네. 정말 나의 소신껏 주민들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 공천제 폐지 얘기가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정당에서 후보를 지금은 추대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한 다음에 정당에서 뭐 우리는 의장 낼 거야. 그러면 그 의장을 정당에서 추대를 하고 또 다른 당에서는 부의장을 추대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선거 방식을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선거처럼 네. 나 의장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출마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게 4명이든 뭐 3명이든. 그리고 그분들이 공정한 어떤 그 선거운동 과정을 거치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내 마음속으로 이제 누굴 지지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투표를 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무슨 뭐 탈당을 하거나 야합을 하거나 뭐 기만을 하거나 뭐 이런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좀 지방 의회들이 다음에 좀 의장을 뽑는 선거에서라도 네. 뭐 자신의 어떤 이익 또 당의 이익보다는 정말 주민들을 좀 생각하고 좀 보다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부터 주민들을 위한 지방 의원들 스스로의 마음가짐까지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그리고 함께할 2년. 경기도의회가 만들어갑니다. 네, 경기도 의회 캠페인의 짤막한 한 부분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감투 싸움에 눈먼 지방의회 문제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방금 보신 캠페인의 문구처럼 지난 2년 협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 협치를 할 것인지, 왜 의장 자리를 두고 싸움만 벌이고 있는지 말이죠.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임무입니다. 자리를 위해 싸우지 말고 지역을 위해 애써주시길 의원들을 뽑은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